여기 한국을 방문하여 김치찌개를 처음 맛보는 독일 셰프가 있습니다. 매콤하고 새콤하면서도 풍부한 맛에 눈을 감고 그 맛을 음미하고 있습니다. 고소하고 감칠맛 나는 피자 모양의 녹두전을 한 입에 먹고 그는 생각에 잠깁니다. 이 독일 셰프가 상상하고 있는 그 새로운 요리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떤 맛이 날까요? 한국에서 그는 어떤 영감을 가지고 독일에 돌아가게 될까요? 저는 아직도 서울에 도착했던 그날을 잊지 못해요. 저는 셰프 엠브로스라고 합니다. 독일에서 온 자랑스러운 셰프인데요. 오랜 시간 동안 제 요리 레시피를 완성하고 독일 요리의 예술을 연마해 왔어요. 베를린에 있던 제 레스토랑은 푸짐한 소시지, 감칠맛 나는 스튜, 바삭한 프레첼로 멀리 알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국 음식 전통을 경험해 보라는 초대를 받게 되었어요. 기분이 설레면서도 약간 망설여졌어요. 한국 음식이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했어요. 의심이 조금 있었지만 위대한 셰프라면 새로운 경험에 마음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비행기에서의 긴 시간 동안 저도 모르게 한국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했어요. 형형색색의 간판이 즐비한 분주한 거리, 이국적인 향이 가득한 활기찬 시장, 인사하며 반갑게 맞이하는 따뜻한 사람들을 떠올렸어요. 마침내 비행기가 착륙했을 때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서늘하고 상쾌한 서울의 공기에 발을 들이자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기분을 느꼈어요. 모든 것이 새롭고 달랐어요. 도시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고 저는 이미 향신료, 냄새와 낯선 언어로 오가는 사람들의 수다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분주한 재래시장을 본 순간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해요. 반짝이는 조명 아래 여러 가판대가 있었고 상인들이 신선한 과일부터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수 한 그릇까지 다양한 음식을 외치며 팔고 있었어요. 시장이 얼마나 활기찬지에 감탄했어요. 저는 천천히 걸으며 모든 디테일을 음미했어요. 다채로운 채소들의 생생한 색감, 열린 그릴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음식 소리,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까지요. 새로운 요리를 배우기 위해 이곳에 왔지만 어쩌면 제가 평생 최고의 독일 음식을 요리해왔던 만큼 여기서 새로운 것을 찾을 수 있을지 조금은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러나 제 의심은 곧 도전을 받게 되었어요. 한 따뜻한 마음의 현지 셰프께서 서울의 좁은 골목 중 한 곳에 자리 잡은 작은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자고 초대해 주셨어요. 식당은 소박했지만 구석구석마다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벽에는 한국 가정의 오래된 사진들이 장식되어 있었고 테이블은 어둡고 윤이 나는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저는 호기심과 약간의 긴장을 안고 자리에 앉았어요. 셰프께서 김치찌개 한 그릇을 내주셨는데 그 빨간색이 하얀 그릇 위에서 아주 선명하게 보였어요. 저는 그 강한 향에 잠시 머뭇거렸어요. 제 독일 요리의 부드러운 향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한 숟가락 맛보기로 결정했어요. 첫 숟가락을 떠먹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매콤하고 새콤하면서도 풍부한 맛이 입안에 퍼졌거든요. 저는 한 재료 한 재료에 담긴 정성과 역사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 음식이 단순히 대담한 맛을 넘어서 열정과 전통, 그리고 자연에 대한 깊은 존중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 입 한 입 먹을 때마다 제 마음은 따뜻해졌어요. 저는 상상보다 훨씬 더 풍부한 매력을 가진 한국 요리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식당을 나서며 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났음을 느꼈어요. 저는 더 이상 새로운 맛을 의심하는 셰프가 아니었어요. 호기심 많은 여행자로 변해 이 멋진 경험들을 배우고 맛보고 공유하고 싶었어요. 저는 더 많은 재래시장, 작은 식당, 그리고 아이들이 식사를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는 학교까지 방문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음식 뒤에 있는 사람들과 각 요리에 담긴 이야기를 이해하고 싶었어요. 서울에서 걸었던 모든 발걸음은 발견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현지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사연을 들었고 수세대에 걸쳐 한국 주방에서 사용되어 온 재료들에 대해 배웠어요. 저의 여정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레시피, 맛, 그리고 배운 새로운 단어들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어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어요.
제 인생이 지금까지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변화할 것임을 느꼈어요. 이것은 제가 한국에서 시작한 새로운 모험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이 여정은 제 요리뿐만 아니라 제 마음까지 변화시킬 것이었어요.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면 셰프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도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독일과 한국의 전통을 조화롭게 섞어 진정으로 특별한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위해 이 새로운 세계에 더 깊이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아직도 서울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던 그날을 잊지 못해요. 한국 아이들이 어떻게 식사를 하는지, 그리고 학교 급식이 어떤 모습일지 너무 궁금했어요. 한국 학교에서는 건강한 집밥 같은 음식을 제공한다고 들었었는데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학교 정문을 지나면서 저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기분을 느꼈어요. 독일에서 익숙했던 것과는 다른 급식이 아이들에게 잘 맞을지 궁금했어요. 학교 안으로 들어서자 복도는 밝고 경쾌한 대화 소리로 가득했어요. 저는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신 김 선생님을 만났어요. 선생님께서는 학교에서 특별한 급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희는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제공해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아주 좋아요. 라고 말씀해 주셔서 한국 음식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훌륭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저는 급식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앉게 되었어요. 웃음소리와 신나는 대화로 가득 찬 급식실 분위기에 저는 금세 마음이 풀렸어요. 아이들의 도시락은 아주 알록달록했어요. 작게 담긴 밥, 김치, 야채, 그리고 독일에서 흔히 보던 단순한 샌드위치나 차가운 식사와는 전혀 다른 다양한 반찬들이 들어있었어요. 저는 아이들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그들이 도시락을 여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그러던 중 한 작은 소녀가 제 눈길을 끌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현아였어요. 환한 미소와 반짝이는 호기심이 담긴 눈으로 도시락을 하나하나 꺼내어 친구들에게 정갈하게 차려진 음식을 자랑하더라고요. 그녀는 이건 밥이고 여기는 김치와 양념된 야채처럼 맛있는 반찬들이에요. 라고 설명했어요. 그녀의 말은 간단했지만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그녀가 음식에 대한 애정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분명했어요. 점심시간이 계속되는 동안 몇몇 아이들은 낯선 모양과 강한 향에 살짝 당황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한 아이가 살며시 이 매운 냄새는 뭐지? 괜찮은 걸까? 라고 속삭이는 것도 들렸어요. 하지만 한 입 먹자마자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지더라고요. 맛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며 급식실은 행복한 대화로 가득 찼어요. 처음엔 음식이 낯설게 느껴졌지만 맛이 모든 것을 멋지게 만들어 주었어요. 특히 한순간은 제 기억에 선명하게 남았어요. 제 옆에 앉은 한 소년이 자신의 도시락을 바라보다가 친구의 도시락을 보고는 놀라운 표정을 지으며 와, 음식이 이렇게 다르게 만날 수 있고 건강에도 좋다니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자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새로운 음식이라도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저는 한국 음식이 사람들에게 행복과 유대감을 선사하는 특별한 매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어 관찰한 것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밥이 완벽하게 지어졌다는 점, 김치가 매콤하면서도 새콤한 맛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각 반찬마다 가족의 전통과 정성이 깃들어 있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급식이 마음에 드나요? 또는 가장 좋아하는 반찬은 무엇인가요? 그 같은 간단한 질문도 해보았어요. 아이들의 대답은 신나 보였어요. 한 아이는 매운 반찬이 좋아요. 먹으면 튼튼하고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라고 했고 또 다른 아이는 음식이 무지 예뻐요. 제 도시락은 무지 많은 색깔의 무지개 같아요. 라고 대답했어요. 학교 급식 경험은 저를 놀라게 했어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낯선 음식을 꺼려하거나 무시할까 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열린 마음과 즐거움으로 음식을 받아들였어요. 아이들의 웃음과 나누는 이야기들을 보며 음식이란 보편적인 언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독일 음식과는 많이 달랐지만 한국 음식만의 아름다움과 맛이 있었어요. 급식 시간이 끝날 무렵 저는 아이들과 교직원들 사이에서 깊은 유대감을 느꼈어요. 한국 음식은 단순히 맛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성과 전통,
그리고 식사를 나누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저는 따뜻한 마음과 함께 한국의 풍부한 음식 문화를 더 배우고 싶은 새로운 열정을 가지고 급식실을 떠났어요. 그날 저는 모든 식사가 배움과 나눔, 그리고 성장의 기회임을 깨달았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약간의 의심이 있었지만 이제는 더 많은 것을 탐험하고 싶어졌어요. 저는 각 요리, 각 맛, 그리고 각 이야기가 제 시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기대하며 앞으로의 모험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제 한국에서의 모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매일매일 새로운 놀라움과 음식, 그리고 인생에 대한 멋진 교훈을 가져다 줄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한국의 더 많은 면모를 탐험할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한국 음식이 왜 그렇게 특별한지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노트북을 들고 저는 분주한 재래시장으로 향했어요. 시장을 걸으며 형형색색의 가판대와 활기찬 소리가 제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줬어요. 신선한 과일, 맛있는 간식, 이라고 외치는 상인들도 있었고 구운 고기, 찐밥, 매콤한 찌개의 향이 공기 중에 가득했어요. 마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맛의 세계에 들어선 기분이었어요. 어느 한 가판대에서 따뜻한 미소를 지은 친절한 아줌마를 만났어요. 그분의 가판대에는 선명한 빨간 김치, 초록색 야채,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이 담긴 작은 그릇들이 가득했어요. 아줌마께서 어서 오세요. 저희 음식을 한번 맛보세요. 라고 초대해 주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예전에 익숙한 독일 음식이 떠올랐거든요. 그러나 열린 마음을 가지겠다는 제 약속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이고 아줌마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아줌마께서 저에게 작은 그릇에 담긴 김치찌개를 건네주셨어요. 찌개는 부드럽게 끓고 있었고 선명한 빨간색이 마치 마법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그 향을 맡았어요. 강하고 매콤한 냄새는 지금까지 제가 경험해본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하지만 호기심이 생겨 첫 숟가락을 떠먹었어요. 그러자 입안 가득 매콤하고 새콤하며 감칠맛 나는 맛이 퍼졌어요. 정말 놀랍고 신기했어요. 제 속에 따뜻함이 퍼지는 것을 느끼며 왜 현지인들이 이 음식을 그렇게 사랑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찌개를 즐기면서 아줌마께서는 김치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아줌마께서는 김치가 할머니께서 만드셨고 오랜 세월 동안 한국 가정의 일부로 이어져 왔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가족을 하나로 모으는 전통이라는 말씀이었어요. 저는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모든 세부 사항을 노트북에 적었어요. 심지어 단순한 요리 한 접시에도 얼마나 많은 정성과 사랑이 들어갔는지에 대해 감탄했어요. 찌개를 맛본 후 저는 시장의 다른 구역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곳에서 한 젊은 남성이 뜨거운 철판 위에서 작은 녹두전을 구워내고 있는 가판대를 보았어요. 녹두전은 동그랗고 황금빛을 띠며 가장자리가 바삭했어요. 젊은 남성은 미소 지으며 저에게 하나를 맛보라고 초대해 주셨어요. 한 입 베어 물자 부드럽고 고소하면서도 감칠맛이 약간 느껴졌어요. 독일의 위안이 되는 음식이 생각나기도 했지만 또 다르게 느껴졌어요. 바쁜 하루에 딱 맞는 가볍고 산뜻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시장을 걸으며 여러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한 상인은 무지개처럼 화려한 신선한 야채를 판매하고 있었고 또 다른 상인은 전통떡을 팔고 있었어요. 각 가판대마다 나름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많은 레시피들이 조부모님께서 손자, 손녀에게 전해 내려온 것들이었고 각 가족마다 특별한 터치가 더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이 자신의 음식을 이야기할 때 자부심이 묻어나는 목소리를 들으며 감동했어요. 하루가 끝나갈 무렵 저는 시장 밖의 작은 벤치에 앉아 주변의 형형색색의 음식들, 분주한 상인들, 그리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어요. 그 순간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깊은 유대감을 느꼈어요. 음식은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나누고 문화를 공유하며 사랑을 전하는 하나의 언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약간의 의심이 있었지만 전통의 맛이 제 눈을 새로운 맛과 이야기의 세계로 열어주었어요. 그날 저는 한국 전통에 관한 여정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움으로 가득 찬 모험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각 요리마다 역사가 깃들어 있어 그것을 만든 사람들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열린 마음과 진심, 어린 태도가 새로운 경험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저는 더 많은 것을 발견하고 싶었고, 이 모든 것이 제 한국에서의 신나는 여정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시장 구경과 전통 요리 맛보기 후 저는 정말 신나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제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퓨전 요리 수업을 열기로 결정했어요. 독일 음식과 한국 음식이 어우러져서 전혀 새로운, 놀라운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모두에게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도전이 될 줄 알았지만 음식으로 사람들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멋진 기회라고 믿었어요. 먼저 사람들이 함께 모여 배울 수 있는 작고 아늑한 장소를 찾기 시작했어요. 서울에서 큰 창문으로 따뜻한 햇빛이 들어오는 밝은 주방이 있는 한 커뮤니티 센터를 발견했어요. 독일에서 좋아했던 맛과 한국의 신나는 맛을 조화시킬 간단한 메뉴를 며칠 동안 구상했어요. 노트북에 요리 스케치도 몇 장 그려놓으면서 말이에요. 수업 당일 저는 준비를 위해 일찍 도착했어요. 카운터 위에 신선한 재료들을 가지런히 배열했어요. 아삭아삭한 야채, 형형색색의 향신료, 밥, 김치, 그리고 독일 소시지까지 여러 재료들을 놓으면서 설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오늘은 사랑과 정성으로 만들어진 음식이 얼마나 멋질 수 있는지 모두에게 보여드릴 거예요. 라고 생각했어요. 조금 후 첫 참가자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현지 가족들,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호기심 많은 학생들이 섞여 있었어요. 그분들은 따뜻한 미소와 반짝이는 눈빛으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저는 독일에서 온 셰프 엠브로스입니다. 오늘은 우리 두 문화의 최고의 맛을 한데 모은 새로운 요리법을 소개해드리려고 왔어요. 라고 인사를 드렸어요. 약간 놀란 얼굴과 함께 의심의 기색도 보였지만 저는 그분들의 마음을 얻어내겠다는 굳은 결심이 있었어요. 수업은 제 여행 이야기를 간단히 들려드리면서 시작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느꼈던 감동, 작은 식당에서 맛본 따뜻하고 매콤한 김치찌개, 그리고 시장에서 맛본 고소하고 바삭한 녹두전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학생들과 부모님들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치 시장에서 상인이나 요리사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처럼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셨어요. 그 다음은 모두가 함께 요리하는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제가 김치 소어크라우트 소시지라는 퓨전 요리를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렸어요. 먼저 잘게 썬 김치와 독일에서 많이 접해보셨을 소어크라우트를 섞었어요. 이제 마늘과 생강을 조금 넣어서 맛을 섞어줄게요. 보세요. 김치의 붉은색과 소어크라우트의 연한 색이 어우러지면서 마치 접시 위의 예술 작품 같아요. 라고 천천히 설명했어요. 모든 분들이 재료를 섞어볼 수 있도록 작은 그릇과 주걱을 나눠드렸어요. 모두가 손으로 바쁘게 재료를 섞으며 웃음과 대화가 가득해졌어요. 제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팁을 주고 질문에 답해드렸어요. 한 아이가 이거 샌드위치 같은가요? 라고 물었더라고요. 저는 웃으며 꼭 그렇진 않지만 전에 본 적 없는 새로운 요리예요. 라고 대답했어요. 매 순간 설렘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소시지를 만들 차례였어요. 제가 미리 준비한 혼합 재료와 소시지 고기를 결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자 곧 함께 동그랗고 작은 소시지를 빚어내기 시작했어요. 재료가 카운터에 조금 떨어지더라도 모두 웃으며 이것도 재미의 일부예요. 라고 하면서 즐거운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소시지가 준비되자 뜨거운 팬 위에서 구워냈어요. 지글지글 소리가 나는 걸 들으세요. 그 소리는 소시지가 딱 맞게 익고 있다는 뜻이에요. 라고 설명드렸어요. 매콤한 김치와 고소한 고기가 어우러진 향이 방 안가득 퍼지자 모두가 맛볼 시간이 기다려졌어요. 한 분 한 분 소시지를 한 입 베어 물 때 놀란 눈빛이 번쩍 뜨이고 곧 행복한 미소가 번지면서 맛의 조화에 감탄하는 모습이었어요. 수업 내내 우리는 음식과 문화 그리고 각자의 가족 요리 비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어요. 참가자분들께서도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고 저 역시 제 주방에서의 경험담을 아낌없이 나누었어요. 이 수업은 단순히 요리하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고 다양한 전통에서 배우며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는 시간이었어요. 수업이 끝날 무렵 저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어요.
모두가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독일과 한국의 맛을 섞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는지 발견하셨거든요. 저는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음식은 우리를 하나로 모으는 힘이 있어요. 서로의 전통을 섞으면 아름답고 독특한 무언가가 탄생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날 저의 퓨전 요리 수업은 두 문화 사이의 다리가 되었어요. 저는 온 마음을 가득 안고 커뮤니티 센터를 떠났고 제가 조금이나마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에 기뻐했어요. 이 경험을 통해 서로의 유산을 나누고 변화에 열려 있으면 우리 모두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이것은 앞으로 펼쳐질 많은 모험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요리 수업이 끝난 후 제 안에 새로운 에너지가 솟아오르는 걸 느꼈어요. 저는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더 깊이 배우기로 결심했어요. 매일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눈을 떴고 이 아름다운 나라에서 다음에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작은 동네들을 방문하고 현지 가족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 음식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싶었어요. 어느 화창한 아침 저는 벚꽃나무가 줄지어 선 조용한 거리를 걸었어요. 공기는 상쾌하고 부드러운 꽃향기로 가득했어요. 그러다 한 작은 커뮤니티 센터 앞에 들렀는데 그곳에서는 현지 예술가들이 문화축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호기심이 생긴 저는 그들과 함께 하기로 했어요. 커뮤니티 센터는 다채로운 현수막과 수공예품들로 장식되어 있었고 현지 아이들은 전통 춤을 연습하고 있었으며 부모님들은 다양한 한국 간식과 음료를 판매할 부스를 마련해 두었어요. 그곳에서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눈빛을 가진 이씨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할아버지께서 저를 벤치에 앉히시며 옆에 계셨어요. 이씨 할아버지께서는 젊었을 적 어머니와 함께 큰 항아리에서 김치를 담그던 기억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때는 가족 모두가 함께 모여서 각자 역할을 맡아 도왔어요. 심지어 가장 어린 아이도 향신료를 섞는 일을 도왔답니다. 라고 천천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독일에서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고 가족의 레시피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며 노트북에 하나하나 적었어요. 음식이 세대를 이어주는 달이라는 사실이 새삼 느껴졌어요. 그날 오후 저는 근처 카페에서 작은 TV 채널로 방송되는 현지 요리쇼를 시청했어요. 한 친절한 셰프께서 신선하고 자연 그대로의 재료로 전통 한식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해 주셨어요. 요리 과정의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의미가 있다는 사실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저희는 각 야채와 각 향신료를 사용해 건강하면서도 풍미 가득한 음식을 만들어내요. 라고 셰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단순하고 진솔한 말씀이 한국 요리 철학에 대한 제 감사를 더욱 깊게 만들어 주었어요. 카페에서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즐기고 있을 때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어요. 그녀의 이름은 하나였는데 한국 레시피를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을 좋아하는 푸드 블로거였어요. 하나는 제 퓨전 요리 수업에 대해 읽어보았고 두 문화를 결합하려는 제 노력에 감명을 받았다고 전해주셨어요. 우리는 음식, 문화 그리고 전통을 이어가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어요. 하나는 저를 한국 유산을 기념하는 한 지역 축제에 초대해 주셨고 저는 기쁜 마음으로 그 제안을 수락했어요. 축제 현장에서는 음악, 춤 그리고 맛있는 음식들이 어우러진 활기찬 분위기를 만날 수 있었어요. 매운 떡볶이부터 달콤한 호떡까지 거리마다 다양한 음식 가판대들이 즐비했어요. 저는 전통 한국 춤을 배우는 사람들 무리에 합류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주위 사람들의 웃음과 격려 덕분에 금세 편안해졌어요. 저는 박자에 맞춰 천천히 몸을 움직였고 한 걸음 한 걸음이 한국 정신과 더 깊이 연결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축제 도중 한 현지 가족을 만나 그분들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초대받았어요. 그곳에서는 밥, 불고기, 여러 가지 반찬, 그리고 그들만의 특별한 김치로 이루어진 한 상 가득한 잔치가 차려졌어요. 낮은 탁자에 둘러앉아 가족들은 각 요리에 담긴 사랑과 정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그들의 눈에 담긴 자부심을 보면서 저는 제 마음이 서서히 이 공동체의 일부가 되어가는 것을 느꼈어요. 그날 저는 한국에서의 여정이 제 자신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음식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정신까지 포용하기 시작했어요. 열린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배웠어요. 현지인들의 따뜻한 환대, 전통의 아름다움, 그리고 음식에 대한 사랑 덕분에 저는 한국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어요. 이 이국 땅에서 진정한 집 같은 편안함을 느꼈고, 여기서의 매일이 성장하고 배우며 인생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기회임을 알게 되었어요. 제 한국에서의 여정은 정말 아름다운 전환점을 맞이했어요. 저는 셰프 엠브로스인데 음식에 대해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족의 일원이 되어가는 것을 느꼈어요. 이곳에서의 매일이 선물처럼 다가왔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따뜻함과 소속감을 채워주는 순간들이 가득했어요. 저는 한국을 먼 이국 땅이 아닌 전통과 음식, 그리고 우정이 어우러진 제 두 번째 집처럼 느끼기 시작했어요. 어느 맑은 아침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눈을 떴어요. 전에 만난 푸드 블로거 하나님께서 지역 공원에서 열리는 커뮤니티 모임에 초대해 주셨거든요. 그 공원은 밝은 현수막들로 장식되어 있었고 웃음소리와 음악소리로 가득했어요. 가족들이 피크닉 담요를 펴고 앉아 있었고 여러 상인들이 맛있는 간식들을 판매하고 있었어요. 구운 고기, 매콤한 떡볶이, 그리고 달콤한 찹쌀떡의 유혹적인 향이 코끝을 스치자 저는 공원을 걸으며 익숙한 얼굴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소속감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느꼈어요. 모임에서 저는 더 많은 현지 셰프들, 가족들, 그리고 잔디 위에서 함께 뛰어노는 아이들을 만났어요. 모든 분들이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셔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레스토랑 엠브로스 글로벌 키친의 퓨전 요리 몇 가지를 나눠드리자는 초대를 받게 되었어요. 저는 유명한 김치 소어크라우트 소시지를 한 접시 준비했어요. 음식을 내드리자 모두의 눈에 진심 어린 호기심과 설렘이 가득한 것을 보았어요. 한 현지 선생님께서 당신의 음식은 이야기를 들려줘요. 우리 문화가 어우러져 진정 독특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네요. 라고 칭찬해 주셔서 제 요리가 단순한 음식 이상의 의미 문화 간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과 기쁨이 밀려왔어요. 조금 후 저는 큰 나무 아래에서 몇몇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모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 앉았어요. 우리는 각자의 좋아하는 음식과 전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한 작은 소녀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왜 이제 한국 음식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웃으며 한국 음식은 저에게 소속감을 느끼게 해줘요. 생명, 역사, 그리고 사랑이 가득하거든요. 한 입 먹을 때마다 서로를 아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죠. 라고 대답했어요. 그 소녀의 단순하지만 진심 어린 말에 제 마음이 깊이 울렸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공원은 부드럽고 따뜻한 조명으로 밝혀졌고 모두가 여러 문화의 음식이 가득한 긴 테이블 주위에 모였어요. 주위를 둘러보며 저는 제 여정이 완성된 느낌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약간의 의심이 있었지만 이제는 서로의 문화를 나누며 제 문화도 함께 나눈 친구들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저는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축하하는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간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현지 어르신들과 함께 옛 축제와 가족 전통에 관한 추억들을 나누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분들의 이야기는 웃음과 어려움, 그리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그 말씀을 경청하며 깊은 감탄과 감사함을 느꼈어요. 한국 문화의 중심에는 개인의 추억과 함께 나누는 경험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음식은 그 깊고 풍부한 역사 중 한 부분에 불과했어요. 웃음, 눈물, 축하,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는 조용한 순간들이 이 문화를 특별하게 만든답니다. 그날 밤 작은 아파트로 돌아오면서 저는 한결 잔잔한 확신을 느꼈어요. 저는 여기서 받아들여지고 사랑받는 곳을 찾았어요. 제 레스토랑은 계속해서 성장했고 매일매일 한국 음식, 예술, 그리고 가족 생활에 대해 새로운 것을 배워갔어요. 저는 제 독일 뿌리와 한국 전통을 조화시켜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요리를 계속 만들어 나가리라 다짐했어요. 저의 이곳에서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새로운 레시피와 함께 나누는 식사마다 저는 문화가 어우러져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배워가고 있어요. 새로운 경험에 마음을 열면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일 때 전 세계를 아우르는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깊이 깨달았어요.
제 마음은 가득 차 있고 앞으로 펼쳐질 모든 모험들이 정말 기대돼요.